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이번 주에 뭐 했나 도대체 뭐 했나 싶은데 벌써 또 매매일지 남기는 날이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주에는 제가 큰일을 하나 했어요. 보유 종목을 다 정리하려면 꽤나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렇다고 매매를 쉬자니 너무 심심하고 그래서 500만 원만 우선 한국투자증권으로 이체를 시키고 주식을 또 담아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한국투자증권 앱이 주문 내기에 뭔가 불편해요. 처음에는 내가 손에 안 익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확실히 불편해요. 근데 제가 삼성증권에서는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지를 못해서 선택권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대 수수료 우선 제가 받을 수 있는 한국투자증권으로 옮겼는데 뭐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겠죠. 역시나 나에게 100% 맞는 것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또 주식을 통해서 배우네요. 네, 그래서 한투 계좌로 도대체 무슨 종목을 샀느냐? 싹쓰리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죠. 바이든 수혜주, 저도 조금 담았다고. 네, 하나솔루션과 CS 윈드를 조금씩 샀어요. 11월 9일에. 이미 바이든 기대감 받으면서 많이 오른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한번 타봤어요. 와, 국내도 그린 뉴딜 하는데 이제 미국까지 이렇게 저탄소 녹색 성장 신재생 에너지를 외친다? 와, 이거는 진짜 주가 레벨업이다 하고 들어간 거죠. 그 중에서도 하나솔루션과 CS윈드를 고른 이유는 바이든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뜯어봤을 때 5년 내에 태양광 패널 5억 개, 풍력 터빈 6만 개를 만들겠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솔루션, 또 글로벌 풍력타워 1위 제조사인 CS윈드, 이렇게 두 종목 모두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충분하고 또 실적도 뒷받침되고 있는 데다가 미국에서의 직접적인 수혜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또 고점에 물렸죠 뭐. 그래도 두 종목 모두 충분히 다시 힘을 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하나솔루션은 21선만 안 깨진다면 그냥 두고 볼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 2차 매수를 진행해 보려고요. 그리고 CS윈드도 마찬가지입니다. 78만원 정도밖에 안 산 상황이라서 21선 밑에서는 추가 매수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11일에는 엔투텍을 샀다가 오늘 매도했죠. 엔투텍 매수한 이유는요, 이거예요. 제가 화이자 다음은 모더나일 것 같다. 미리 준비하고 미리 관련주 챙겨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만 또 준비를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엔투텍도 100만원어치 담아봤어요. 당일에는 쑥 빠졌는데 다행히 어제 상한가를 찍고 오늘도 아침에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5,010원에 사서 오늘 6,350원 그리고 6,400원 이렇게 두 차례로 나눠서 분할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교촌 FMB를 한번 사봤어요. 어제 상장 첫날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막 상한가까지 말아 올리면서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오늘도 힘이 강하길래 단타 쳐볼까 하고 들어갔고요. 5% 조금 넘게 먹고 바로 팔았습니다. 이렇게 교촌 FMB를 팔고 나서 엔투텍을 다시 한번 보니까 왠지 또 상한가를 한번 갈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7,350원에 다시 들어갔다가 아니다 싶어서 7,370원에 바로 팔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실현 수익 32만 6,277원. 그래도 수익을 냈으니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보유 종목들이 계속 힘을 못 써서 너무 우울했거든요. 보유 종목 보시면 조금씩 올라오기는 했는데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근데 왠지 다음 주에는 한 종목쯤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오늘 하나도 호실적 발표했고 YMT도 3분기에 기대치에 부합하는 성과를 냈고 현대차는 뭐 쭉쭉 조금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은 긍정적인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하나기술 공모주 청약을 했어요. 제가 주간 증시 일정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죠. 2차전지 장비 전문 기업인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급한 공정과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팩 공정 이 모두를 다루기 때문에 턴키 제작, 즉 이 전 공정을 한꺼번에 수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실제로 올해 4월에는 차세대 전지인 반고체 전지 관련해서 조립부터 활성화 공정까지 턴키 수주를 세계 최초로 따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는 원형, 각형, 파우치형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타입의 전지 설비를 제조할 수 있어서 국내외 모든 2차 전지 및 완성차 업체에 대응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또 국내 배터리 3사를 모두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고 해외 신규 고객도 확대되고 있는 데다가 10월에는 폭스바겐의 협력사로 정식 등록되기까지 해서 와, 좀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실적 보시면 이미 올해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연간 실적의 90%를 넘어선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수요 예측 결과만 나쁘지 않다면 한번 청약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수요 예측 결과 보시면 경쟁률도 1393대 1로 카카오게임즈에 이은 역대 2위를 기록했고요. 또 신청 가격 분포를 보시면 참여한 기간 한 곳을 제외하고는 다 밴드 상단인 35,000원, 그리고 그 이상 가격을 적어냈어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16.83%,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사실 완전 대형 IPO를 제외하고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20%를 넘기가 어려워요. 자, 어제 상장한 교촌 FMB는 3.9%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기술 이 정도면 꽤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까지 공모주를 청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수요 예측 결과만 놓고 보면 그냥 무조건 청약하고 싶죠, 사실. 또 상장 후에 유통 가능 물량 전체 주식수의 38.4%로 다소 많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많지 않다고 평가하는 증권사들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40%면 적은 건 아니죠. 다른 위험 요인들을 또 찾아보면 우선 상환 전환 우선주와 전환사채가 존재한다는 건데요. 이 둘은 모두 상장 이후에 주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발행 가액이 2750원이었기 때문에 이 공모가 35,000원에만 팔아도 이미 68% 넘는 수익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바꾼 뒤에 매물로 쏟아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부채 비율이 업종 평균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460% 기록하고 있죠. 이번 공모 자금도 부채 상환에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도 꾸준히 안정적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내년에 급한 공정의 핵심 설비 개발이 완료되고 또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서도 성과를 내준다면 추가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아직은 사실 모르는 부분이지만 그냥 긍정적인 미래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최근 신규 상장 종목들의 기세도 좋고 해서 한번 청약해봤고요. 2020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펄을 계산해보면 15.9배가 나오거든요. 국내 동종업체의 최근 4개 분기 평균 펄가 28.4배니까 비교해보면 거의 45% 정도 할인된 수준이에요. 공모가가. 그래서 35,000원 공모가도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는 상장 첫날 그리고 이튿날 정도에 되도록이면 다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를 했습니다. 혹시 청약하실 분들 있다면 내용 참고해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이번 주 애소리의 매매 일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우리 식구들과 함께 다 같이 돈 버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